잇몸에서 피가 나고 시린 증상을 겪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본인도 모르게 양치를 지나치게 세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깨끗하게 닦아야 잇몸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 양치 강도를 더 높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잇몸 건강을 회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손상을 누적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잇몸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연조직으로 피부보다 훨씬 얇고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잇몸 조직은 외부 자극에 강하게 설계된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강한 마찰이나 압력이 가해질 경우 쉽게 손상됩니다. 칫솔질을 할 때 강한 힘으로 문지르는 행위는 잇몸 표면을 반복적으로 긁어내는 것과 유사한 자극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해 잇몸 상피층이 점점 약해지고 얇아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좌우로 문지르는 방식의 양치 습관입니다. 이 방식은 치아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일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찰시켜 잇몸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이 부위는 잇몸 질환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점으로, 과도한 자극이 반복되면 잇몸이 점점 아래로 밀려 내려가는 잇몸 퇴축 현상이 나타납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의 뿌리 부분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치아의 뿌리는 범랑질로 보호되어 있는 치아의 윗부분과 달리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찬물, 찬 공기, 단 음식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린 증상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치아가 약해졌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잇몸이 손상되어 치아 뿌리가 드러난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잇몸이 지속적으로 손상된 상태에서는 모세혈관이 쉽게 터지기 때문에 양치 중 출혈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출혈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잇몸 조직이 만성적으로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출혈을 때가 빠지면서 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더 강한 힘으로 양치를 이어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칫솔 선택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칫솔모가 지나치게 단단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동일한 힘으로 양치를 하더라도 잇몸에 가해지는 자극은 훨씬 커집니다. 하드 타입이나 마모된 칫솔은 잇몸을 긁어내는 효과를 내며 장기간 사용 시 잇몸 손상을 눈에 띄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잇몸이 약하거나 출혈이 잦은 사람일수록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양치 시 사용하는 힘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칫솔을 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갈수록 양치가 잘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효과적인 양치는 강한 힘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과 반복적인 동작에서 나옵니다. 잇몸과 치아 경계에 칫솔을 살짝 얹은 후 위에서 아래 또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리듯 닦는 방식이 잇몸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플라그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세정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잇몸 조직이 예민해지고 손상되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강한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 잇몸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되며 결국 잇몸 퇴축과 치주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강한 양치 습관은 단기간에는 상쾌함을 느끼게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잇몸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잇몸은 일정 수준의 자극에는 적응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과도한 마찰에는 회복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잇몸은 점점 얇아지고 외부 자극에 더욱 민감해지며 사소한 자극에도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잇몸 출혈과 시림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치를 더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럽고 정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잇몸은
관리의 대상이지 마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양치 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잇몸 출혈과 시림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입이 마른 상태를 방치하는 습관은 잇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시린 증상이 반복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구강이 지속적으로 건조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경우 본인은 이를 단순한 갈증이나 컨디션 문제로 여기지만 입마름은 잇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만성적인 구강 건조는 잇몸 염증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방해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침은 단순한 수분이 아닙니다. 침에는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과 산성을 중화하는 물질, 그리고 잇몸과 점막을 보호하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침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며 입안의 세균수를 조절하고 음식물 찌꺼기와 산성 물질을 자연스럽게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할 때 잇몸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받고 작은 염증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러나 침 분비가 줄어들면 구강 환경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잇몸과 치아 사이에 세균과 플라그가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잇몸은 지속적인 염증 상태에 놓이게 되며 작은 자극에도 출혈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잇몸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양치와 같은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통증과 시림을 느끼게 됩니다. 입마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습관으로는 수분 섭취 부족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갈증을 느낄 때만 한꺼번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침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커피나 에너지 음료처럼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자주 마실 경우 이뇨 작용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빠르게 배출되면서 구강 건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 역시 구강 건조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수면 중 입이 열려 있으면 입안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텁텁하고 잇몸이 불편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잇몸은 매일 밤 회복 기회를 잃게 되며 염증은 점점 만성화됩니다. 아침에 입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혀가 끈적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구강 환경이 상당히 건조해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 상태에서는 잇몸 조직의 재생 속도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잇몸은 혈류와 침의 도움을 받아 미세한 손상을 스스로 회복하는데 침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잇몸은 점점 얇아지고 방어력이 떨어지며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찬물에 시린 증상이 심해지거나 칫솔이 살짝만 닿아도 피가 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을 하고 있거나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들은 침 분비가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침샘의 기능을 억제하고 수면 부족은 신체 회복 전반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구강 건조와 잇몸 염증이 동시에 악화되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입마름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소량의 물을 자주 마셔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커피나 차를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궈 구강 내 산성과 건조를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글 제품 사용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이 포함된 가글은 일시적으로 상쾌함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구강 점막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가 잦은 사람일수록 알코올이 없는 저자극 가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수면 중 입 벌림이 의심될 경우
코막힘이나 비염과 같은 원인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입마름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잇몸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위험 신호입니다. 침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잇몸 염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잇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구강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양치를 피하는 습관은 잇몸 질환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해당 부위를 피해서 양치하는 것입니다. 칫솔이 닿기만 해도 피가 나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극을 주면 더 나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잇몸 건강에 있어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이며 잇몸 질환을 단기간에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잇몸 출혈은 대부분 염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염증이 생긴 잇몸은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으며 작은 자극에도 쉽게 출혈이 일어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출혈의 원인이 칫솔 자극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염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피가 나는 이유는 닦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닦지 않아 쌓인 세균과 플라그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치를 피하게 되면 잇몸 상태는 빠르게 악화됩니다. 잇몸과 치아 사이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틈이 존재하는데 이 공간은 세균이 가장 쉽게 번식하는 환경입니다. 양치로 이 부위를 관리하지 않으면 플라그와 음식물 찌꺼기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세균은 염증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잇몸은 더 붓고 출혈은 더 잦아지며 통증 역시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서 잇몸 염증이 일시적인 치은염 단계를 넘어 치주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은염은 비교적 회복이 가능한 단계이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잇몸 조직뿐 아니라 잇몸 아래의 뼈까지 영향을 받는 치주염으로 발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양치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양치를 피하는 습관은 잇몸 주머니를 깊어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잇몸과 치아 사이에 염증이 지속되면 잇몸은 점점 치아에서 떨어지게 되며 그 사이 공간이 깊어집니다. 이 공간을 잇몸 주머니라고 하는데 주머니가 깊어질수록 세균은 더 깊숙이 자리 잡게 되고 일반적인 칫솔질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잇몸 질환은 점점 만성화됩니다. 또한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특정 부위만 피해서 닦는 습관은 구강 내 세균 분포를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닦지 않는 부위에는 세균이 집중적으로 증식하고 이 세균은 침과 음식물의 이동을 통해 다른 부위로도 퍼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일부 잇몸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잇몸으로 염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을 중단하는 것도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실을 사용할 때 피가 나면 나에게 맞지 않는다거나 잇몸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용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초기 잇몸 염증이 있는 경우 치실 사용 시 출혈이 나타나는 것은 흔한 현상이며 꾸준히 관리하면 오히려 출혈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 경과입니다. 사용을 중단할수록 잇몸 사이에 쌓인 세균은 제거되지 않고 염증은 더 깊어집니다. 잇몸 출혈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는 출혈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부터 조금씩 피가 났다. 원래 잇몸이 약한 편이다라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잇몸 출혈은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신체가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출혈이 반복되거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면
이미 잇몸 질환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바른 대응은 출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잇몸에 강한 압력을 주지 않으면서도 문제 부위를 빼놓지 않고 닦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출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염증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도 출혈이 줄어들지 않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단순한 관리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미루면 미룰수록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정리하자면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양치를 피하는 습관은 잇몸 질환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출혈은 자극의 결과가 아니라 염증의 결과이며 염증은 관리하지 않을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잇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잇몸의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잇몸 질환은 흔히 양치 습관이나 음식 문제로만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잇몸이 반복적으로 붓고 피가 나며 시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구강 관리 자체보다는 스트레스와 수면 상태가 근본적인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잇몸은 단순히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면역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간 높은 수치로 유지될 경우 면역 기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잇몸과 같은 말초 조직은 염증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고 이미 존재하던 잇몸 염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잇몸은 혈관이 매우 풍부한 조직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혈류를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며 미세한 손상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 혈관 수축이 잦아지고 잇몸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잇몸 조직은 회복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되는 상태로 변합니다. 수면 부족 역시 잇몸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신체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잇몸을 포함한 연조직의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으면 이러한 회복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잇몸에 생긴 미세한 염증과 손상이 다음 날까지 그대로 누적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잇몸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양치를 조금만 강하게 해도 피가 나고 찬 음식에 시린 증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본인은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잇몸은 이미 회복 능력을 상실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침 분비가 감소하고 수면 부족으로 인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면 구강 내 환경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방향으로 변합니다. 침이 줄어들면 잇몸을 보호하는 자연 방어막이 약해지고 세균은 잇몸 틈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잇몸 염증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무는 습관이나 이를 가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주로 수면 중에 발생하며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때 발생하는 압력은 잇몸과 치아에 상당한 부담을 주며 이미 약해진 잇몸에는 직접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잇몸이 욱신거리거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생리 전후, 과로 후,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직후의 잇몸, 출혈이나 통증이 심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러한 면역 저하와 호르몬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잇몸 조직의 반응성이 높아져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자극에도 염증 반응이 쉽게 나타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잇몸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잇몸은 점점 얇아지고 염증이 만성화되며 치주 조직 전반의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2단계에 이르면 단순한 양치 습관 개선만으로는 증상을 되돌리기 어려워지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잇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강 관리와 함께 생활 전반의 리듬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잇몸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벼운 운동, 호흡 조절, 규칙적인 휴식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침 분비를 정상화하고 잇몸 혈류를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하자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잇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잇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간접 요인입니다. 잇몸 문제가 반복된다면 양치법이나 치약을 바꾸기 전에 자신의 수면과 스트레스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잇몸은 몸 상태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미백 치약과 가글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습관은 잇몸 보호막을 무너뜨립니다. 하얀 치아와 상쾌한 입안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과해질 경우 미백 치약과 가글 제품의 과도한 사용은 오히려 잇몸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시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제품 사용 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백 치약의 핵심 목적은 치아 표면의 착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미백 치약에는 연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마 성분은 치아 표면의 색소를 제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마 성분이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발생합니다.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 부위는 구조적으로 매우 예민한 영역입니다. 이 부위는 잇몸 조직이 치아를 감싸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취약합니다. 미백 치약을 장기간 사용하면 이 경계 부위가 지속적으로 마찰을 받게 되고 잇몸 표면은 점점 얇아지며 방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잇몸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붓고 출혈이 발생하는 상태로 변합니다. 특히 이미 잇몸이 약해져 있거나 출혈이 잦은 상태에서 미백 치약을 계속 사용할 경우 잇몸 손상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백 효과를 보기 위해 양치 시간을 늘리거나 힘을 더 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잇몸 퇴축과 치아 뿌리 노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찬물에 시린 증상이 나타나고 치아가 길어 보이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가글 제품 역시 사용 방법에 따라 잇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가글 제품에는 강한 살균 효과를 위해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은 입안의 세균을 빠르게 제거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구강 점막과
잇몸의 보호막을 건조하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 직후에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잇몸을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글을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하는 습관은 구강 내 자연 방어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입안에는 해로운 세균뿐만 아니라 잇몸과 점막을 보호하는 유익한 세균도 함께 존재합니다. 강한 살균 가글을 자주 사용할 경우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서 잇몸은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염증이 쉽게 발생하고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또한 가글 사용 후 입안이 유독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침 분비 감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침이 줄어들면 잇몸을 보호하는 자연적인 세정 작용이 약해지고 세균은 잇몸 틈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잇몸 염증과 출혈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백 치약과 가글의 과도한 사용은 단기간에는 위생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잇몸의 보호막을 조금씩 약화시키며 잇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양치를 조금만 해도 잇몸이 따끔거리거나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시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사용 방법은 제품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미백 치약은 하루 한 번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잇몸이 약해졌을 때는 사용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는 잇몸 전용 또는 저자극 치약을 사용하여 잇몸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글 역시 하루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고 가능하다면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잇몸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쾌함을 느끼기 위해 무분별하게 가글을 사용하는 습관은 잇몸 건강에 장기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백 치약과 가글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사용은 잇몸을 보호하는 자연 장벽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시린 증상이 있다면 위생 제품을 더 강한 것으로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자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 방식을 재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 건강은 강한 관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보호에서 유지됩니다. 잇몸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조금 세게 닦았던 습관, 물을 밀었던 하루, 피가 난다고 외면했던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상태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잇몸 문제는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시해온 신호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늘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더 강한 관리가 아니라 잇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생활입니다. 덜 자극하고 덜 급하게 덜 무시하는 태도가 결국 치아보다 먼저 잇몸을 살립니다. 잇몸은 참고 버티는 조직이 아니라 보살펴야 오래 함께 가는 조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잇몸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앞으로의 치아 수명을 결정합니다. 건강은 나중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멈추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